기업의 제일 목표는 생존이어야 됩니다. 오직 기업의 본질로서 생존 그 자체에만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이브를 경영해 온 스토리와 그가 생각하는 기업의 본질,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영의 방향성을 이야기한 이 답사에서 아티스트와 그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 예술의 가치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 그가 기업의 본질로서 언급한 것은 오직 생존, 그리고 성장. 아티스트와 콘텐츠의 가치 중심으로 경영해온 미니진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지난 4월 17일 미니진은 하이브 경영진에 내부 고발 이메일을 보내 23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하면서, 그리고 22일 오전 10시 이메일 답변과 동시에 어도어 감사가 시작되고 언론에도 일제히 보도가 이루어지지. 보통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하고 확실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조치를 취하고 그마저도 하이브는 언론에 공시해야 할 의무도 없었어. 그런데 감사 시작과 동시에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대표 사임을 요구하고 이렇게 감사 중간에 지속적으로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건 확실히 이례적이었지. 미니진이 이것을 두고 자신이 내부 고발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던 이유야. 실제로 내부 고발이 진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중심으로 내부 고발문을 살펴보니 흥미로운 점이 있더라고. 궁금하지? 그럼 다음 편. 지난 영상에서 미니진의 내부 고발을 보는 의견이 크게 두 개로 나뉜다고 했잖아. 회사의 혁신을 위한 충신에 진실된 간언이다. 회사를 거스르려는 괘씸하고 반역적인 행위다. 재밌는 건 아티스트와 콘텐츠 중심으로 보면 1번에 해당하는데 반대로 그 가치를 빼면 2번의 관점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야. 음반 밀어내기의 경우 아티스트와 그 콘텐츠의 가치를 중심으로 보면 아티스트의 콘텐츠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엔터 산업의 생태계를 망칠 수 있고 아티스트 뉴진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일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 가치를 빼고 보잖아. 소동 물량 판매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음반 판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는 게 바보지. 둘째로 파트너사 장기 독점 계약에 대한 문제 제기. 마찬가지로 미니진은 아티스트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아티스트가 받게 되는 서비스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하지만 회사의 본질로서 생존과 성장을 제일 목표로 두고 있는 하이브 입장에서 세계 최대 음원 회사와 계약을 따냈다는 것 자체가 회사에게 얼마나 호재야. 우리 이 정도 되는 회사다 딱 보여줄 수 있고 주가 올리기 딱 좋지. 세 번째, 네 번째는 결국 하이브 일 좀 제대로 잘하라는 건데 이렇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 표현했겠지만 하이브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깐깐하게 느껴지긴 했을 것 같긴 해. 하지만 이건 역시 아티스트와 콘텐츠의 가치를 중점으로 놓고 보면 미니진이 하이브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은 아티스트 팀이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질을 위해서야. 그런데 여기에서 아티스트와 콘텐츠의 가치를 위해서라는 이유가 빠지잖아. 그럼 미니진의 요구는 그냥 하이브 시스템과 직원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일 뿐이지. 마지막으로 비윤리적 경영. 어떤 산업에서든 윤리적 경영이 중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그 산업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야. 엔터 산업에서 윤리적 경영이 중요한 이유 역시 그래야 아티스트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고 창작물의 가치가 침해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거고, 미니진이 데뷔 순서나 표절 문제에 예민했던 건 그런 면에서 이해할 수 있어. 또 미니진은 이렇게 아티스트 중심으로 어도어 예산을 운용한 반면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를 장악한 뒤에는 재밌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 내부 거래를 통해 하이브 IM이 어도어로부터 매출 41억을 가져간 거야. 하이브 IM은 게임 쪽 자회사인데 좋지 못한 실적을 감추기 위해 매출 부풀리기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물론 자회사 간 내부 거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것으로 인해 아티스트에게 돌아가는 정산액이 적어질 수 있는데 과연 미니진이 있는 어도어였다면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하이브가 저 금액의 매출을 가져갈 수 있게 했을까? 뭐?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래서 결론은 BTS는 하이브를 떠나야 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개 쏟아지는 소리? 미니진의 내부 고발은 비록 표현 방식이 부드러웠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의 본질은 전부 아티스트와 콘텐츠를 향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녀의 어도어 경영은 확실히 아티스트 중심적이었고 미니진의 경영 방식이나 내부 고발이 아티스트와 그 콘텐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하이브가 이해할 수 있었다면, 또한 하이브 역시 그것을 회사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었다면 미니진의 문제 제기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처음엔 그저 의아함이었어. 아니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독립하는 문제 가지고 회사 찬탈이라느니 배신이라느니 하는 것도 처음부터 이상했는데 아무리 경영적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꼭 저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였거든. 회사 입장에서도 너무 터무니없는 자충수라서 혹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알아보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하이브가 이런 회사라는 걸 알게 됐지. 기업의 본질이 생존이라고? 아니 어떻게 기업의 본질이 생존일 수가 있어. 핵심이 없잖아. 정체성이 없잖아. 기업이 생존해야 하는 이유 그게 진짜 본질이고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면 성장해야 하는 이유 그게 본질인 거야.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본질적 가치는 아티스트와 그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에 있는데 이걸 회사의 핵심 가치로 인지하고 있지 않은 하이브는 지금 그냥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야. 무엇을 위해 생존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성장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심장 없이 눈먼 상태로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며 몸집만 불려나가고 있는 거대한 좀비같이. 사업 확장? 좋다 이거야. 1조 원을 들여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한 하이브 아메리카. 정작 매니지먼트라는 본업에 소홀하다며 유명한 소속 아티스트들 다 떠나가고 있고 최악의 영업 손실을 기록 중.
160억 이상의 투자로 야심차게 출시한 게임 별이 되어라 2 흥행 참패했는데 그 원인으로 비슷한 게임 너무 많고 심지어 중국 게임 원신을 너무 따라했다는 얘기도 나와. 게임 사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유저들을 사로잡을 만한 재미있고 차별화된 게임 컨텐츠 제공이 가장 핵심인데 이걸 지금 베끼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내부 거래를 통해 어도어로부터 41억을 매출로 가져가면서 하이브IM의 매출 실적 뻥튀기, 본질적 가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몸집만 불려나가고 있는 좀비 같은 경영이라는 게 이런 뜻이야. 그래서 떠나야 한다는 거야. BTS와 같은 재능 있는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K-팝의 미래를 위해서 아티스트들이 가진 재능으로 피땀 흘려 만들어낸 콘텐츠와 그 예술적 가치가 창출한 자본과 힘으로 하이브는 회사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라면 아티스트를 그들이 창조하는 예술적 가치를 그리고 K-팝 생태계를 얼마든지 이렇게 파괴할 수 있어서. 근데 방시혁의 저 연설 하나만 가지고 하이브의 경영 방식을 말하는 건 그 뭐라더라? 성급한 일반화 그거 아니야? 맞아. 이 연설은 대체 왜 하이브가 아티스트와 그 콘텐츠를 회사의 본질적 가치로 보고 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하나의 힌트가 되었을 뿐이야. 사실 설명은 이 중 어떤 걸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지. 모 박진영이 양말 포개 놓는 문제로도 화내고 헤어졌다고 하는데 보통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이었을지도 몰라. 리더의 통제성이 강한 하이브의 시스템 역시 생존 이런 거와 관련 없이 그냥 방시혁의 개인적 성향이 진짜 뭐 나르시시스트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분명해진 진짜 이 문제의 핵심은 하이브가 대체 왜 미니진과 뉴진스에게 이렇게까지 하는가가 아니라 하이브는 아티스트와 그 예술적 가치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 하이브가 아티스트와 그 콘텐츠의 예술적 가치를 회사의 핵심 자산이자 본질적 가치로서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면 지금 세계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 7년 청사진을 꿈꾸고 있는 이 유망한 아티스트 팀한테 이렇게 칼을 댈 수는 없는 거라고. 절대로 아티스트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체시켜버리고 아티스트를 방치하거나 수납하고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고 아티스트를 심지어 방패막이로 쓸 수는 없는 거라고. 아티스트에게 정산되어야 할 돈을 이렇게 쉽게 자회사 성과 부풀리기용으로 내부 거래하지 않을 거고. 아티스트를 소중히 생각했다면 따돌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CCTV 증거 따져가면서 CCTV를 가리기 전에 관리자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만든 것에 먼저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 거고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먼저 했을 거라고.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각하고 있다면 표절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에 아무리 의혹 단계일지라도 자회사 아티스트가 표절 문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먼저 유감을 느끼고 확실히 조사해서 억울한 부분이 없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지. 용서하지 못한다며 엄포를 놓고 자회사끼리 고소하고 싸우게 놔두지 않을 거라고. BTS가 재계약하기로 했을 때 너무나 행복했다던 방시혁. 저는 그게 이제 되게 저한테는 치아 같은 기분이 있었어요. 어떤 BTS와 일해왔던 역사들을 인정해주고부터 한 2주는 정말 매니지먼트라는 직업을 택한 일에 한 20년 넘는 시간 중에 가장 행복했던 기간인 것 같아요. 정말 스트레스가 없는 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그의 행복함에 아티스트를 위하는 부분이 있어. 반면 미니지는 이렇게 말해. 이 계약 기간 동안 나랑 공부하는 거라고. 제가 좋은 교수님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요. 특별 과외를 막 시켜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랑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얘네들이 멋있는 아티스트가 되려면. 그리고 혹은 7년 일하고 너무 지긋지긋해서 시집을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유학을 가고 싶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누가 말려 도대체. 할 만큼 열심히 어렸을 때 다 했으면 그 이후에는 너희가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막 뭐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얘네를 막 붙잡고 재계약을 막 하고. 정말 아티스트를 제대로 존중하는 회사 대표는 어느 쪽으로 보여? 뭐지? 헷갈리긴 하는데 하이브 비판하니까 결국 미니진 편이네. 이런 민천지 사패단. 하하, 굳이 편을 나누자면 나는 대한민국 편이야.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어가기 원하는 편. 너는 대체 무슨 편이길래? K-팝 산업을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우리나라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의 주요 산업들은 세계 정세, 경기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흐름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게 K-팝, K-문화 산업이야. 이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말 그대로 예술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처음엔 하이브가 대기업으로서 K-팝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잘 해주기를 기대했었다고. 그런데 뭐야, K-팝 산업의 핵심 가치인 아티스트 팀과 콘텐츠에 이렇게 손을 대네? 게다가 지금 뉴진스에 대한 글로벌 반응 진짜 심상치 않았단 말이야.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한번 배출되면 이 한 명 한 명이 중장기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한국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글로벌 가치가 얼마인데. 단순히 음원, 공연, 수출뿐만 아니라 관광업이나 요식업 등 부가 산업들도 다 혜택을 받는다고. 나아가 한국의 위상을 높여서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미니진의 7년 청사진이 기대됐던 이유가 물론 음악도 궁금했지만 기존의 정형화된 K-팝 시스템과 스타일에서 벗어나 본인들만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보려는 그런 진짜 아티스트로서의 포부가 보였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장기적으로 K-팝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 되고
진짜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지도 모르는 K-팝 산업을 한 사람이 이렇게 훼손하게 두어도 되는 거야. 보니까 능력 있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맘에 안 든다고 내친 거 처음이 아니더만.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를 대우하고 콘텐츠의 예술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가 K-팝 시장을 리드하게 놔두면 전체 K-팝 산업의 독이 될 거야.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지. 초반에 미니진이 자기 아티스트 방어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탁으로 푸드려 치셔서 타 팬덤에게 좀 뭔가 극성 학부모 같은 비호감 이미지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근데 생각해봐. 미니진이 내 아티스트 소속사 대표라면 아티스트한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대우해주고 부당한 대우 안 받게 나서서 싸워주고 심지어 디렉팅 실력까지 좋아서 아티스트 한 명 한 명한테 최고의 가치를 끌어내. 그러면서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굳이 묶어두려고 하지 않고 아티스트의 자유롭고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기까지 해. 이보다 더 좋은 대표가 어디 있어? 근데 하이브는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해야 할 진짜 가장 기본이 되는 아티스트 보호 업무도 제대로 안 해서 팬들이 대신해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이렇게 해도 너무 많은 권리가 회사에 있어서 계약 해지가 쉽지 않고 저작권, 위약금 등 소송에 들어가면 아티스트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 항해 무시해와 같은 소속사의 부당한 대우는 그래도 뉴진스 정도 되니까 이렇게 이슈화라도 된 거지. 노동자로도 분류되지 않는 아티스트들, 연습생들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법적으로도 보호 못 받고 사실상 대처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잖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사실 이건 K-팝이 너무 단기간에 급부상한 분야다 보니 적절한 기준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 그런데 법은 바뀌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기업의 자본이 들어가서 방해할 수도 있고, 하지만 시장은 아티스트와 팬덤 그리고 대중이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선택해야지. 대표가 아티스트를 존중해주는 그런 상식적인 회사를. 그러니까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이 미니진 같은 대표와 일하면서 건강한 K-팝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보태주면 좋겠어. BTS같이 멋진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낸 훌륭한 예술적 가치가 방시혁에게 돈이 되고 힘이 되어주니까 방시혁이 그 돈과 힘을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래서 BTS와 아미에게 전하고 싶어. 그리고 세븐틴과 캐럿과 또 다른 모든 재능 있고 K-팝을 사랑하는 아티스트와 그 팬덤에게 K-팝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아티스트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이브와 같은 아티스트에게 불합리한 엔터테인먼트 체제를 더 이상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녀가 꼭 뉴진스 데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미니진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켰으면 좋겠고, 그 모델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업계의 표준화가 되어서 더 많은 재능 있는 K-팝 아티스트들이 제대로 존중받으면서 훌륭한 가치를 창출해내기를, 그렇게 K-팝 산업이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게 자리 잡아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 이게 내 결론이야. 미니진이 그러더라. 모든 일은 일어나는 이유가 있고 결국은 사필 규정으로 간다는 걸 믿는다고. 어쩌면 미니진과 뉴진스가 이렇게 큰 시련을 겪게 된 건 그들에게 K-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훨씬 더 큰 사명이 있어서가 아닐까?